동덕여대가 고소한 21명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형사전문 변호사 안성열입니다. 동덕여대가 최근에 21명을 형사 고소를 했죠. 죄명은 공동주거침입, 그 다음에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1명 중에서 11명은 특정이 됐고, 그 다음에 2명은 신원 특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형사 절차는 보통은 고소인 조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장을 동덕여대에서 냈기 때문에 총장이 직접 나와서 고소인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대리인하고 그 책임자, 총장 아래 책임자가 나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진 모르지만 일단 경찰서에 고소인이 출석을 해요. 그래서 고소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장은 진작에 냈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사진, 그 다음에 피 고소인들의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인 조사의 핵심은 그거죠.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특정된 학생들이 라카치를 통해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관 점거를 하는 등 주거를 침입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게 고소인 조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는 동덕여대고 가해자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특정된 게 21명이지 가해자가 21명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이제 피고소인 그 21명 중 19명에 대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되면은 보통은 주동자를 제일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좀 가볍게 가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부터 조사를 해서 누가 지시했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난 누가 시켜서 했다. 나는 누구 학생의 지시 아니면 어떤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별로 없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를 피고소인 이제 경찰에 혐의를 받으면 이제 피의자가 되는데 보통 피의자 조사를 가벼운 사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주동자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은 가장 주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네가 시켰냐 그러면 또 제가 시킨 건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혐의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바로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이거를 주도했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로 인정할 거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고소인이 말한 대로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증거관계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근데 신원이 특정이 됐다는 거는 CCTV에 다 찍혔다는 거거든요. 라카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물손괴를 하는 장면, 건조물 침입을 하는 장면들이 다 찍혔다는 거기 때문에 다수가 송치가 될 것 같아요. 검찰에 송치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검찰에 송치가 되면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거든요. 일부를 제외하면. 일부가 무혐의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어 보이고, 그래서 검찰에 가면은 혐의를 인정하면 형사 조정이나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가 지금 50억 이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마당에
애매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어떤 변호인을 선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한들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이번 사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학교 측은 웬만한 금액으로는 합의해 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들 것 같고, 뭐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벌이 상당히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찰이 이제 뭐 합의 여부나 여러 가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고소인 조사, 즉 피의자 조사, 그 다음에 증거 관계들을 살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뭐 단순히 벌금형 약하게 정도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주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형사재판에 넘어가면 이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소된 그 일부 학생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변호인도 나오고 해서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판사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형사재판이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피고인의 수가 상당히 많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또 민사 재판도 달라지게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민사 재판 문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